몇십 년에 걸쳐서 주가가 수십 배 혹은 100배 이상 성장한 우량 주식인데 최근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매수 찬스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 쉽잖아요. 더군다나 특히 이 기업이 배당금을 50년 이상 연속으로 증가시킨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 기업은 배당금을 늘려줄 테니까 주가가 저렴해졌을 때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 기회일 거야 라고 단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워런 버핏이 매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퍼지게 되면 이 기업의 주가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이 과거에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는 돈을 잘 못 벌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주가가 반토막이 된 것이 반에 반토막이 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까지 주가가 잘 올랐기 때문에 배당금을 잘 늘려왔기 때문에 이 기업을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주가가 왜 반토막이 났는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반토막이 난 세 개의 미국 우량 주식을 알아보고요. 이 세 개의 주식이 주가가 반등을 하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싸졌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갖고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관심 종목에 넣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투자 권유는 아니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 아시죠?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티커로는 UNH 이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보면 2009년도에 18달러에서 거래가 되었던 종목이 2024년도에 630달러까지 오르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봉우리로 표시한 이 주가의 흐름은 기업 분석을 할 대상이 되는 그 기업의 주가 흐름이고요. 여기에 실선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는 S&P 500 지수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관련해서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미국의 1등 보험회사이거든요. 그 규모도 아주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가 반토막 가까이 나고요. 여기에 워런 버핏이 매수를 했다라고 하니까 여러 콘텐츠에서 다뤄지면서 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과거에 워런 버핏이 투자를 하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업의 주가 흐름이 항상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워런 버핏 하면 장기 투자자로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워런 버핏도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무작정 오래 보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울타뷰티 같은 경우에 1년도 보유하지 않고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무작정 매수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왜 최근에 떨어졌고 앞으로의 반등 요인이 무엇이 될지 그 부분을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하고 있는 사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회사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전체 매출에서 약 54%를 차지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에서 나오는 매출이고요. 그리고 이와 맞먹는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이 회사는 건강보험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객을 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면서 한 명의 고객으로부터 건강보험과 의료 서비스 두 개의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폰을 사면서 에어팟을 자연스럽게 사게 되는 그러한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보험금 지급률에 있어요. 이 보험금 지급률이란 것이 무엇이냐?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럼 당연하게도 보험료가 보험금보다 더 많아야지 이익이 남는 것이고요.
보험료를 받는 것 대비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바로 보험금 지급률이에요. 따라서 보험금 지급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회사의 수익성에는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보험금 지급률이 83.2%였던 것이 2024년도에 85.5%가 되고요. 2025년 1분기, 올해 1분기죠. 이 수치가 84.8%였던 것이 급등을 하면서 89.4%로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료를 받는 것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높아졌다. 즉 비용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보험금이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했느냐?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2020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많은 수술들과 진료들이 연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3년에서 4년 들어서 그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술과 진료를 받게 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청구 건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특히 고령층 그리고 고비용 항목의 보험금 청구가 급증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단기 요인과 장기 요인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단기 요인의 관점에서 보면 보험금 지급률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83에서 85% 수준으로 안정화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팬데믹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졌던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때 이렇게 금방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희망을 갖게 하는 요인이 경영진들이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률이 증가한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내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이 상태가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된다면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보험료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고령층 대상으로 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의 보험료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바로 타겟인데요. 티커로는 TGT입니다. 이 기업도 앞에서 살펴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처럼 장기간 주가가 잘 성장을 한 주식이에요. 2001년도에 32달러에 거래가 되었던 이 종목이 2021년도에 268달러까지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9배 가까이가 되었죠.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실선으로 나와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보다도 훨씬 좋은 주가 흐름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종목도 역시 주가가 최근에 반토막이 나면서 최근에 선거까지 더하게 되면 S&P 500보다 조금 낮은 그러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겟의 경우에는 최근에 배당 수익률이 5%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을 한 주 사게 되면은 5% 정도의 비율로 1년 동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종목은 배당킹입니다. 배당킹이라는 것은 50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붙는 칭호이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러한 배당 성장주의 관점에서 이 타겟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배당 수익률 5%는 최근 기준으로 해서 가장 높은 수치거든요. 배당금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왔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당주의 관점에서 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하지만 이 종목도 당연히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겟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마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옷이랑 식료품 같은 것들을 파는 마트이고요. 네이버에 타겟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타겟 쇼핑 리스트라고 검색어에 뜰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타겟에서 쇼핑을 많이 해오는 그런 마트입니다. 그런데 아마 최근에 미국 주식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마트? 월마트의 주가는 잘 오르고 있던데?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에 월마트의 주가가 126.53%를 기록하는 동안에 타겟의 주가는 마이너스 56% 반토막이 났어요. 똑같은 마트,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월마트의 주가는 2배가 되고 타겟의 주가는 왜 반토막이 났는지 그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타겟 같은 경우에는 주 고객층이 중산층이고요. 월마트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어떠한 문제에 처했냐면요. 최근 3년 동안의 기사를 갖고 온 건데요. 럭셔리 여행 화랑인데 중산층은 집콕,
소비 격차 7년 만에 최악이다. 그만큼 부유층들은 돈을 아주 잘 쓰고 있는데 중산층들은 집콕을 하면서 돈을 잘 못 쓰고 있는 소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국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부의 양극화 대책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무너진 중산층, 먹구름 낀 미국의 미래라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에 몇 년간의 흐름을 보면 미국인들의 소득 격차, 그리고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이 주 소비 대상인 타겟의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불확실성이 커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타겟의 주가 반등 요인 역시 단기 요인과 장기 요인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일단 얼마 전 파월 의장이 밝혔듯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금리 인하가 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로는 대출이자가 줄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주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자가 주는 것이 중산층들에게는 소비 회복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기 요인의 관점에서는 최근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문제가 되었잖아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점차 잡히는 방향으로 가면서 필수 소비재가 아닌 비필수 소비에 대한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 타겟의 이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타겟이 멤버십 회원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이 멤버십 이용자 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안정적인 매출원이 확보가 되면서 주가 흐름에도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은 어도비인데요. 티커로는 ADBE이고요. 2009년도에는 21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던 것이 2021년도에 700달러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역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의 분야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이 영상도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한 그러한 영상 자료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보정을 받잖아요. 이 보정을 받을 때에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포토샵이라고 있어요. 이 포토샵도 어도비의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 문서, 사진과 관련된 툴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툴들이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른쪽 사진을 통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때요? 한눈에 보기에도 좀 복잡해 보이지 않나요? 프리미어 프로라고 하는 영상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배운 사람들, 숙련된 사람들, 전문가들이 사용하기에 좀 특화되어 있다. 일부 전문적인 영상 또는 사진 편집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툴을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도 함께 찾아온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왼쪽의 이미지는 제가 챗GPT에 포토샵을 이용하고 있는 전문가의 모습을 그려줘 라고 입력을 했더니 나온 결과예요. 이런 것처럼 전문가가 아닌 저도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어도비의 제품을 꼭 사용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도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 꼽히는 피그마라고 하는 기업이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의 성장성에 주목을 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주가가 33달러에서 100달러까지 폭등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어도비의 경쟁자에 지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어도비가 앞으로도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의문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낙관적인 관점, 비관적인 관점, 두 가지 관점인데요. 일단 낙관적인 관점으로는 롤렉스와 애플워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애플워치가 등장을 했을 때 이러한 고가의 럭셔리 시계 시장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정확도로 따지면은 애플워치를 이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럭셔리 시계가 더 이상 필요로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주류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되고 있죠? 롤렉스는 여전히 성장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애플워치를 쓰는 시장과 롤렉스를 쓰는 시장이 구분이 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비전문가들이 그냥 쉽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툴과 전문가들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툴이 구분이 되어서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낙관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영상이나 사진 편집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 어도비의 주식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을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 이유는 현업에서 작업을 해보니 어떻게든
어도비 제품을 쓰게 되더라 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상업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도비의 제품을 거치면서 대체 불가능하다 라고 보게 된다면 낙관적인 그런 주가 반등의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비관적인 관점인데요. 이 관계는 DSLR과 스마트폰의 카메라, 이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나왔을 때 그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서 DSLR 시장은 절대 건들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는 카메라의 기능이 어떻게 됐죠? 점차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DSLR은 정말 전문가들만 쓰는 작은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비전문, 라이트 유저의 감소는 불가피한데 시장을 얼마나 빼앗기느냐, 그 부분이 관건일 것이고요. 그런데 어도비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AI 기술을 자사의 프로그램에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료화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기술 탑재로 인해서 더 비싼 가격에 어도비의 제품을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객단가가 상승하는 비율이 비전문, 라이트 유저의 감소율보다 더 크게 된다면 주가 반등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타겟, 그리고 어도비에 대해서 주가 하락의 요인과 반등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기업에 관심이 가시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최소한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가이드라인이 되었길 바라고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우상향하는 삶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